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스메이트 700 사용법에 대해 사용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스메이트 700 버전을 설치하고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에요.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최초 자수에 대해 이해를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수의 결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자수의 결은 지금 보이시는 이 아이콘 런이라는 박음질이 있습니다. 런이라는 박음질 자체는 한마디로 직선이라는 박음질로서 한 땀 한 땀 지금 보이시는 스티치 보이기를 누르시게 되면 보이시는 바와 같이 한 땀 한 땀 박음질이 되어가며 직선으로 박음질 되는 것을 런이라고 지칭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보이시는 사틴과 같은 경우는 보이는 바와 같이 끝과 끝만 박음질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글씨나 혹은 조그마한 문양을 박음질할 때 사틴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필. 필은 같은 네모라 하더라도 보이시는 바와 같이 끝과 끝을 런으로 채워 넣어가면서 한 땀 한 땀 박음질을 해가며 지금 보이시는 이 면적을 채워 넣게 되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결의 용도에 대해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일반적으로 이름과 같은 글씨, 영문 이런 거는 다 사틴으로 박음질을 하는데요. 일단 실제 박음질의 면적이 보이시는 이 정도 범위다. 한 3cm 가량의 이 정도 범위라면 사틴으로 박음질을 할 수는 있으나 실제 찍고 나면 이 가운데가 그냥 놀기 때문에 어디 부딪히거나 하면 자수가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넓은 건 사틴으로 많이 채워 넣고요. 면적이 좁은 거는 보이시는 바와 같이 사틴으로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모든 아이콘을 설명하기보다는 어떤 이제 글씨 등을 펀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되면 그걸 보시고도 충분한 설명이 되리라 보여지고요. 일단은 새 파일로 전체를 비우고 나서 일반적으로 글씨 펀칭을 할 줄 알면 웬만한 로고, 문양 등도 응용이 가능한데요. 포토샵이나 한글 파일 등을 이용해서 쓰고자 하는 글씨를 써주시게 되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글씨를 한번 자수 파일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같이 대한민국을 쓰시고 나서요. 이거를 잘라주세요. 자른 파일을 JPG나 BMP로 저장을 합니다. 저장한 파일을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불러들이는 방법은 지금 보이시는 이 배경 이미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본인이 저장해 놓은 곳으로 폴더를 선택하시고요. 지금 여기 BMP로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JPG로 바꿔주시면 저장한 대한민국을 불러들일 수가 있습니다. 불러들인 파일을 지금 보이시는 확대 축소 아이콘을 이용해서 확대를 하시고요. 최초 이제 대부터 구까지
펀칭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손으로 글씨를 쓸 때는 쓰는 길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데요. 펀칭 같은 경우에는 그 길을 무시하고 최대한 이 대자에서 한자로 넘어갈 때 제일 가까운 부분에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석입니다. 왜 가까운 데에서 넘어가야 하냐면, 이 먼 곳에서 박음질을 끝내고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이 실이 남게 됩니다. 이 실이 길게 남게 되면 아무래도 보기에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석입니다. 일단 대부터 펀칭하는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런의 사용 방법은 길을 주기 위함입니다. 길. 최초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길을 따라 런닝 박음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틴 이용해서 이렇게 박음질을 하는 건데요. 자수는 결에 따라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커브를 처음에는 위아래 결로 했다가 이쪽 직선 세로 부분에서는 가로 결로 갈 수 있게끔 코너를 돌아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결이 세로 결에서 회전을 하면서 가로 결로 바뀌었다가 다시 회전을 통해서 세로 결로 원위치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넘어갈 때는 런이 아니라 점프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찍어주고 완성을 지어주면 이 부분은 박음질을 하지 않고 건너뛰게 됩니다. 자수기에서. 그 다음에 이 직선 부분을 박음질 할 때 이 부분을 박음질을 하고 여기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틴은 그리고 사틴을 포인트를 찍을 때 처음 이 두 포인트는 결이 됩니다. 좌우 결이 되는 거고, 또 여기서 처음 첫 번째를 찍고 여기서 두 번째를 찍었기 때문에 박음질은 이 오른쪽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쯤에서 한번 완성을 지어주고요. 다시 런닝을 이용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다시 사틴을 이용해서 왼쪽 오른쪽. 그리고 자수는 이렇게 끝점을 딱 맞춰서 해도 무방하나 실제로 박음질 했을 때 이 끝선이 좀 비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비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수는 비어 보이는 것보다 겹쳐 보이는 게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겹쳐서 마무리를 지어주고, 이 부분에서 중간에서 끝내고 다시 밑에서 중간에 만나서 끝내는 이유는 이쪽에서 바로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로 결로 해서 더 오버되게 이쪽으로 끝내줍니다. 어차피 이쪽에서도 한 번 더 이 부분을 감싸버리기 때문에 이쪽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런닝으로 내려가서 이 밑에서부터 이쪽과 이쪽이 다른 이유는 지금 여기서 박음질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겹칠 것을 고려해서 이 끝까지 올라왔던 거고요. 이렇게 마무리 진 다음에 다시 점프로 넘어가게 되면 이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있죠. 점선 부분은 박음질이 안되고 건너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를 쪽가위로 따주시게 되면 보다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좀 더 곡선이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는 글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 어느 방법이든 다 정답은 없는 것이고요. 보다 이제 펀칭을 많이 한 사람을 반영해서
박음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런닝으로 여기까지 와서 점프로 위로 올라가고요. 위에서부터 찍고 아래로 내려올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펀칭을 하는 모습, 이 영상 자체만 보시더라도 요즘 이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조금이라도 다루신 분들은 아,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금방 습득을 하십니다. 제가 넘어갔던 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려왔고요. 이 부분만 똑같이 따주시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점프로 넘어가 주시고, 이제 이런 원의 그러니까 이음 같은 경우는 시작점에서 돌아서 끝나는 점에 만나기 때문에 미리 시작점까지 런으로 가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보면 런의 종류도 일반 런이 있고 아크런이 있습니다. 아크런 같은 경우는 곡선 런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곡선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저는 시작점을 이쪽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박음질이 이쪽에서 끝나서 바로 니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고요. 이렇게 아크런으로 돌린 후에 사틴을 이용해서, 사틴도 보면 일반 사틴, 아크 사틴인데 아크 사틴을 이용하셔야 되고요. 이음 같은 경우 올바른 결의 회전을 주려면 원점이 여기 있다는 가정하에 이 두 포인트를 원점을 볼 수 있도록, 원점을 볼 수 있는 각도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자연스러운 곡선의 느낌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뭐 크게 8등분, 뭐 12등분, 뭐 원하는 대로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원의 중심을 볼 수 있도록 각을 클릭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결이 일정하게 원의 각도대로 회전을 하게 되고요. 점프, 점프를 이용해서 위로 넘어가 주시고, 네, 이제는 한자를 모두 마쳤고요. 이제 민자로 넘어가게 되는데, 민자도 마찬가지로 점프로 넘어가 주시고, 이 미음 같은 경우도 니은 혹은 아자 모든 게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과 같은 경우는 일반 세팅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끝나는 점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끝나는 점을 니은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 정도로 맞춰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쪽 정도에서 끝내기 위해서 사틴을 이쪽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한 번에 미음이 완성이 되었고요. 점프. 이제 민자에서 국자는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점프 이용해서 이 기역자도 이쪽에서 겹치는 게 더 나으므로 이 정도 오버가 되게끔 마무리 지어 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도 겹치게끔 시작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로써 지금 보이시는 이 대한민국의 이제 펀칭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 파일을 자수 파일로 이제 저장하는 방법은 EMB 파일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이 DST라는 확장자로 저장을 하시게 됩니다. 이 DST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자숙에 바로 입력할 수 있는 확장자가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펀칭한 데이터를 수정하고자 원하신다면 일반적인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SBF라는 확장자로 저장이 되시는데요. 이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 뭐 다음번에 배경 이미지가 같이 로드 되도록 하겠냐 할 거라면 확인. 지금 SBF로 저장을 하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이 본인이 하나하나 클릭한 입력점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입력점 자체를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파일로 저장을 안하고 DST로만 저장을 하시게 된다면 나중에는 이 입력점은 보이지 않고 모든 스티치만 보이기 때문에 개별 수정이 힘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번에 쓰고 말 데이터라면 상관없지만 꾸준히 수정 하실 거라면 일반 저장도 필수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 아까 알려드렸던 또 다른 결 필은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이 대자 자체를 필로 하는 방법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세팅과 동일합니다. 일반 필로 했을 경우에는 펀칭하는 방법은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 스티치 보이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한 땀 한 땀 한 땀 이렇게 3스텝으로 채워 넣어 이 디귿자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런 이런 필 방법은 그런 식으로 처리해도 되지만 이제 어떤 문양이나
어떠한 뭐 로고 등을 할 때는 이제 배경 이미지로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도형이다. 뭐 어떤 이 도형을 이런 도형을 만약에 필로 하고자 할 때 이거를 필로 하는 방법은 뭐 아까 보셨던 이걸로 이런 식으로 하셔도 무방하나 약간 보다 지금 보이시는 이거보다 보다 특수한 문양일 경우 아웃라인만 따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지금 보이시는 이 특수필이고요. 특수필과 같은 경우는 최초 결을 지정해 줍니다. 지금 결을 지정해 주고 지금 처음 그냥 클릭하게 되면 곡선이고요. 곡선을 직선화 시키려면 Shift를 누른 상태로 눌러주시면 직선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웃라인만 따서 완성을 지으면 최초 입력했던 이 결로 최초 입력했던 이 가로결로 필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특수한 문양도 자유자재로 필로써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수 필은 매우 유용한 아이콘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건 라인 세팅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쉬프트를 누르지 않으면 곡선이 되고요. 쉬프트를 누르면 직선이 됩니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테두리를 돌려서 완성을 시키면 바로 사틴으로 입력한 선에 따라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걸 수정하는 방법은 데이터 선택 버튼 화살표를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서 전체를 잡아주신 다음에 이 3.5 길이 조정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라인 세팅 아까 기준 선의 위쪽 2mm 아래쪽 2mm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데 더 두껍거나 두껍게 뭐 하고 싶다 5mm 이렇게 하면 두꺼워지게 됩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그 외에 이 전체적인 밀도를 지금 이거 0.45는 기본적인 세팅인데요. 좀 듬성하게 하고 싶으면 큰 숫자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0.8
식으로 하면 밀도가 더 듬성해지고요. 반대로 더 조밀조밀하게 하고 싶으면 0.45보다 낮은 뭐 0.3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보면 침수가 1526침인데 밀도를 더 늘리게 되면 4000, 어마어마하게 침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원단에 따라, 원단 두께에 따라 이 밀도도 뭐 듬성하게 줘야 되냐 빼곡하게 줘야 되냐 이런 게 틀리니까 일단은 0.45 기본 세팅으로 박음질을 해본 후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로 이제 주요 많이 쓴 기능은 이제 사이즈 조절, 블록 조절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이게 가로는 222mm, 세로 높이는 72mm라고 나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200mm로 맞춰야 된다 가로를 하면 200mm 하면 같은 비율 유지가 클릭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무시하고 싶으시면 클릭한 걸 지워놓고 변경을 눌러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회전을 해서 뭐 90도든 45도든 적용을 누르면 회전을 하게 되고요. 다시 0의 값을 주지 않은 마이너스 45 하면 원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외로 또 이제 쓰는 기능은 뭐냐면, 아까 글씨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 대한민국을 박음질을 하였는데 얇게 뭐 글씨체가 얇다, 좀 두껍게 변경하고 싶다 한다면 이 퍼센트 조정에 들어가면, 지금 좀 전에 이 박음질한 글씨는 사틴이기 때문에 사틴에다 피치에다가 0.1이든 2든 0.3이든 기입을 하게 되면 사틴의 피치가 넓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0.3에서 더 큰 숫자 0.6으로 변경하게 되면 이 글씨의 굵기가 더 두꺼워지는 거 지금 보이셨으리라 믿고요. 이런 식으로 글씨 변경 할 수 있고, 뭐 이 자를 이용해서 길이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밑에 거리가 나옵니다. 3.6이라는 거리가 나오고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게 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백런이라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런 같은 경우는 직선의 일종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쉬프트를 눌러야 직선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을 짓게 되면, 지금 보이시기에는 일반 러닝으로 보이실지 모르지만 백런이라는 건 갔던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좀 두꺼운 직선의 느낌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화면상으로 느끼실 수 없으니 한번 스텝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박음질이 되어서 다시 뒤로 되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은 두꺼운 느낌을 주실 수 있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겉에 바둑판 형식의 그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편집에 그리드 보이기를 클릭해 놓으시면 밑에서 그리드가 보이고요. 그리드의 간격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사용 설명을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폰트 입력 같은 경우는 현재 쓰시는 소프트웨어는 명조, 궁서, 고딕만 한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 사이에 뭐 간격을 지정해 주시게 되면 보이시는 것 같이 대한민국이 나오게 되고요. 나머지는 다 궁서 고딕 명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영문만 가능합니다.
폰트는 이와 같은 식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없는 폰트는 아까 대한민국과 같이 직접 펀칭을 통해서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